안녕하세요. 설금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지금 민감한 주제죠. 요즘 보면은 투자의 트렌드가 아파트에서 확실히 재개발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네, 기준이 21년 12월에 발표된 서울시 민간재개발 공모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인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된 거죠. 근데 그것도 네,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니 재개발과 다를 바가 없더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3080 관련된 뭐 이제 후보지 선정,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또 이제 선정하겠다, 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이제 재개발인데, 그럼 이제 재개발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사면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것들이 많다. 특히 이제 네, 3080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네,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도 권리 산정일 기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된 곳도 그렇고 탈락한 곳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신청했다가 찬물 끼얹는 날벼락을 맞는 그런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죠? 지금 이제 재개발판에서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업자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업자들이 여태까지 팔았던 매물, 그리고 앞으로 팔 매물이 없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것 좀 비합리적이고 헌법에 위헌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걸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땐 과도한 요구인데, 사실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가 현금 청산일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고수하면서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런 투기꾼들, 투기 세력들의 요구대로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요, 국민 여론은 좋아질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현금 청산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이 없죠. 네. 예, 대중은.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돈은 없는데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했다 물린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들이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소수.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느냐, 재산권 침해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팩트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좀 뉴스를 꺼냈는데, 일단, 먼저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임의 구역을 선정하죠. 그래서 그 이미 이 구역을 선정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사 대책에 의한 재개발, 그러니까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식인데, 한마디로 이런 방식이 원래 과거 뉴타운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야, 너네 재개발해, 이렇게 하는 그렇죠. 방식이, 네, 되게 구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선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사 대책 관련된 재개발이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3080 정책이죠.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현금 청산 관련된 규정은 좀 세다. 네, 제가 봐도 너무 세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분명히 거기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예. 신축 빌라가 아니라 실제로 썩은 빌라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080은 지금 벌써 1년이 됐네요. 이거 네, 그쵸. 시작한 지. 네, 근데 3080은 그에 따른 디테일한 규정이 보완돼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뭐 만들겠다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을 잘 관찰하고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 방식의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을 만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금 청산이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3080 그 공공주택 그 사업지들을 저희가 임장도 계속 가보고 하면은 거의 한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계속 비대위가 엄청 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는 상가주택으로 하고 싶어서, 나는 이 건물에서 그냥 장사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까지 죄다 투기꾼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은 너네 다 현금청산 대상이야 하게 되면은 이게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이 되는 건 맞거든요. 게다가 아예 예상도 못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그냥 찍어주는 거잖아요. 나 여기 아파트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건데 심지어 그 최근에 저희가 3080 사업지들 발표한 거를 봤을 때 당초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아파트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상권 개발을 염두에 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도 3080 사업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시랑 국토교통부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우리 생활권 계획에서 이거 상권 개발할 거고 아파트 개발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왜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임의대로 개발을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도 할 수 있고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는 아파트 개발할 생각이 없어서 나는 그것까지도 파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졸지 투기꾼이 돼버렸네? 이거는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국토교통부도 인지를 해서인지 선해 피해자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 죽도 밥도 안 네.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노른자 입지를 지정을 해서 네, 뭔가 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네,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화로 풀어서 조율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와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좀 달라 보인다. 그래서 네,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산정일은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3080 사업보다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비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예. 왜 비합리적이 아니냐? 사업의 방식 자체도 다르죠. 그러니까 3080 사업지 같은 경우 물론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정부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네. 봤을 때 거점 개발지여서 개발을 해야 될 곳인데 개발이 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 너네 개발해. 나가 개발하고 싶으니까 무조건 개발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반협박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니까 그래서 좀 비합리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철저하게 재개발하고 싶은 사람 공모해 이렇게 해서 주민이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주민들 특히 이 언론에서 이렇게 어, 얘기 나오고 있는 일부 주민들 인터뷰들을 보면은 나는 전혀 몰랐고 신축 빌라를 실거주 하려고 샀는데 갑자기 현금 청산 당해서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가만히 몇몇 이렇게 좀 살펴봐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보장받고 싶으냐? 똑같이 재개발 입주권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내가 순수한 실거주 목적이면은 난 재개발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나의 재산권만 침해 당하지 않게 나의 그 자산이 훼손되지 않게만 해달라. 거의 이런 건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 재개발 입주권을 노린 거였다라는 게 사실 목표였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실거주 목적이었으면 그냥 실거주하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본인들의 주장대로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그냥 실거주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입주권 안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주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논점을 계속 흐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어서 그렇게 신축 빌라 분양을 했어요. 어쨌거나 실거주성이 있다고 한다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부분 신속통합계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한이라도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한 통지서라도 추진위 측에서 날라오든지 가친 추진구역 사무실에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있고 뭐 요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동네에 현수막을 달아놓고 하는데 과연 몰랐다 할 수가 있는지 서울시가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거든. 너네 진짜 몰랐어? 실거주 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저희가 봤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꾼들이 잘못 전략을 세워서 지금 신축빌라 투기꾼들이 지금 궤변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왔다면은
다음 실거주할 사람에게 팔면 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금 청산자 우려가 많은 그런 구역들을 이번에 지정을 안 했잖아요. 재개발 애초에 구역. 걸렀죠. 네, 애초에 그런 네, 걸 다 전수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걸렀고 앞으로는 그런 곳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냥 눈치 잘 봐서 나는 그냥 애초에 입주권 목적으로 솔직히 돈이 없어서 신축 빌라 사가지고 돈 벌 목적으로 투자한 게 맞다라고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눈치껏 잘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지정돼서 당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잘 정하세요. 지금 네, 뭐 애매하게 포지션 정해서 버텼다가 날벼락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구제 안 되는 판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판례 분석해보면. 예. 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판례는 변경이 잘 안 돼요. 진짜 중차대한 공익적 관점에서 변경해줘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변경을 잘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만큼 자기네들도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러는 거겠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사이버 법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사법고시 패스한 사이버 법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쵸. 네, 참, 좀 그래요. 보면은. 참. 그리고 신축 빌라 매수한 사람이나 그런 업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그 재개발 지정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침해받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나는 그러니까는 이거 재개발 입주권 받아서 내 재산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나의 재산권이 박탈당했다. 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반발도 해볼 수 있어요. 너네 계속 재산권 헌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 가능성의 소멸 그리고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이 상대적 감소 이런 거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 그리고 신뢰, 그리고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법령 네. 덕분에 네, 도시계획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제약 없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 법률이죠. 네. 헌법에서도 이걸 보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 패소 들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관련된 소송이 국가와 싸워서 계속 패소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바닥 14년 있으면서 국가와 싸워서 이기는 사례를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 뭐 확률이 없는 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눈치 봐서 잘 빠져나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권리산정일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 지금 이제 후속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에도 네,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성격을 승계해서 좀 더 완화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한 범주로 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강남구 대청마을이 지금 엄청나게 저항이 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자양 1구역, 뭐 자양 그렇죠. 2구역, 뭐 이런 것도 신축 빌라 지분 쪽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이렇게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재개발 그 후보지에 왜 신축 빌라를 그 허가를 계속 무책임하게 내주느냐. 근데 또 내줄 수밖에 없죠. 나는 신축 빌라 굳이 짓겠다는데, 그 공무원들은 요건에 맞으면 그냥 해주잖아요. 네. 굳이 꼭 짓겠다는데, 아, 여기 재개발 예정 구역이어서 동의율이 한 30 몇 %여서 당신네들은 안 돼요.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광진구의 입장을 수용할게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만한 규정도 없죠. 사실은 지자체장이 행위 제한을 걸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구역이 정식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가 없죠. 도시계획상 거길 재개발해요. 이유도 없잖아요. 자양동은 1도 없어요. 도시계획상 재개발을 해줘야 될 이유가 서울시 도시계획을 업무를 살펴봤을 때 자양동 전체를 재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왜 1도 없을까요? 이미 구이동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구의동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아파트 일변도로 도시계획을 잡지 않아요. 네. 도시계획상. 네. 그러니 뭐 광진구청장 입장에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거기 재개발하겠다고 행위 제한을 걸 이유도 없었던 거죠. 네. 예. 애초에 서집단에서는 자양동 쳐다도 보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회원들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게 신축 빌라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건 오히려 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을 계속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런 권리 선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 규정까지 타이트하게 하면서 신속 통합 기획을 하는 정당한 명분은 이미 다수의 동의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했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모를 리가 없다. 이게 바로 서울시 기본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든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든 기대 수익, 기대 이익,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자산이 아닌 이상 단지 재개발이 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투자를 했으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수익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 라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기대 수익은 나의 재산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